3, 4개월 뒤에 본격적으로 불장이 시작될 거라고 보는데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요. 이미 944개 기관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한 사실이 벌어졌거든요. 기관 투자자 주도 시장으로 비트코인 시장이 바뀔 거예요. 본격적인 유입장이 시작되면 9개월 정도면 물량이 바닥날 수 있다.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게 RWA예요. 이 시장이 워낙 커질 거라고 그러고 모든 금융을 RWA 자산 토크나 레이어 1 코인과 레이어 2 코인과 기술 경쟁이 치열해질 거예요. 암호화폐 불장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나요? 3, 4개월 뒤에 본격적으로 이제 불장이 시작될 거라고 보는데 크게 세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앞으로는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러냐면 원래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새로운 상품이 생기면은 처음에 한 3개월은 이렇게 지켜봐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돼서 이게 많이 팔리고 있는데 진짜 안전한 건지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큰 건지를 지켜보는데 그 과정에서 또 이번에 SEC의 F13 폼이라고 1억 달러 이상의 기관 투자자들은 그들의 투자 내용을 분기별로 세게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들여다보니까 이미 944개 기관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이제 투자한 사실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1분기 투자 내용을 들여다보면 개인이 주도한 게 한 80%, 이렇게 기관이 투자한 게 한 20%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세게 보고해야 할 기관 투자자 수가 어느 정도냐면 사실은 한 10,000개가 좀 넘어요. 근데 10,000개 중에서 10분의 1 정도가 이제 투자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정작 큰 속들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주시하고 있고 직접 발을 담그지 않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2분기, 3분기 갈수록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본격화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개인 주도 시장에서 나중에는 기관 투자자 주도 시장으로 비트코인 시장이 바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이제 강세장이 시작되는 거고 또 하나의 요인은 거래소 물량이 지금 빠른 속도로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 초에 있었던 그러한 본격적인 유입장이 시작되면은 앞으로 거래소들이 갖고 있는 물량 자체가 바이비트 거래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한 9개월 정도면은 물량이 바닥날 수 있다. 크립토콘투는 심지어 거기에 많은 물량이 수탁업체에 맡겨진 거니까 사실상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은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되면 6개월 정도만 지나도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시장이 살아나면은 거래소 물량이 생각보다는 빨리 줄어들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 대선이 앞으로는 그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는 국가의 눈들을 많이 바꿀 겁니다. 미국이 이런 식으로 그 친암호화폐 쪽으로 돌아서면은 이제는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쫓아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태까지는 규제 일변도의 이런 정책들이 이제는 암호화폐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앞으로 불장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폭등할 알트코인 혹은 섹터가 있을까요? 우선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테마별로 봤을 때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게 RWA예요. 이 시장이 워낙 커질 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블랙록의 레리 핑크 대표가 궁극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제일 혁명이었다면 즉 그 양반은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이 안전한 형식의 ETF로 노출된 거는 이게 첫 번째 혁명에 도달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양반이 앞으로는 모든 금융이 토큰화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모든 금융을 RWA 자산 토큰화가 이게 두 번째 혁명에 달하는 거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RWA에 관한 또한 관심과 그 기관들의 추진은 생각보다는 지금 빠른 속도로 이제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입니다. 최근 보니까 엔비디아가 미국 빅테크 시총 1위로 올라섰던데, 그만큼 인공지능이 올해 화두로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 이거는 코인 시장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게임파이 같은 거예요. 이게 단순히 게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디파이나 이런 것과 같이 연동돼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축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테마 시장을 이제 달굴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 중에 1등 코인 정도를 하나씩 선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기술이 빠른 속도로 이제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솔라나나 아발란체 등 레이어 1 코인들의 기세가 대단했어요. 솔라나는 지난해 자그마치 1100%가 올랐는데, 올해 들어서도 이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지금 내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이 6단계 업그레이드 중에 2단계를 시작하면서 이제는 이더리움도 확장성에 크게 개선될 겁니다. 처리 속도나 수수료들이 굉장히 싸질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레이어 2 코인들이 각광을 받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이어 1 코인과 레이어 2 코인 간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들의 기술 경쟁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시면서 이런 레이어 1 코인의 대장, 그리고 레이어 2 코인의 대장, 이런 식으로 테마에서 3개, 그 다음에 기술에서 한 2개 정도에서 5개 정도의 1등 코인을 한번 담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트코인의 매도 시점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결국은 이거는 거시경제 흐름과 이제 같이 가기 때문에 이제 거시경제 흐름을 참고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 인플레이션이나 고용이나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전문적으로 들여다보기 힘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시중금리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들여다보시면 그게 하나의 힌트가 될 겁니다. 금리가 상승으로 갈 것 같으면 파셔야 되는 거고, 금리가 떨어질 것 같으면 그때는 사셔야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장기 투자, 단기 투자 각각 어떤 접근법으로 투자해야 할까요? 사실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적립식 장기 투자에 맞는 거고요. 그건 뭐 가격에 일비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조금씩 사모으세요. 그 다음에 기타 알트코인들, 아까 테마라거나 기술의 진보에 딸린 이러한 레이어 1이나 레이어 2 코인 같은 거는, 이거는 거시경제 지표하고 같이 갑니다.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 거시경제 흐름이 좋아질 것 같으면 사는 거고, 앞으로 거시경제 흐름이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그때가 이제 파는 거죠. 이번 사이클의 정점과 하락하는 시점을 언제로 보면 될까요? 이번 사이클은 과거의 사이클과는 다릅니다. 이번 사이클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의 사이클과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있고, 이게 왜 과거의 사이클과 다르다고 말씀드리냐면, 이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와서 전통 금융시장하고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융합을 시작해서 이제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는 나온 지 몇 달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지금 횡보장이지만 이제 시작인 격이거든요. 또 하나는 앞으로는 기관 투자자들의 입질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그간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같은 거를 매입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세금 문제가 있어요. 그들이 비트코인을 내면 이건 과연 어떻게 세금을 내야지? 또 하나는 그들 스스로 회계 문제에 봉착합니다. 이거를 사가지고 장부 가격으로 해야 돼. 이거를 그 현물 시세로 해야 돼. 뭐 등등 회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큰 문제였고, 사실은 더 큰 문제는 사면은 이거 어디다 보관해야 되지? 자체적으로 지갑에 가지고 있어? 아니면 거래소에 맡겨놔? 아니면 수탁업체에 맡겨? 그러다 해킹당하면 어떡하지? 등등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기관 투자자들이 여태까지는 접근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면서 이런 문제들을 일거에 다 해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관 투자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발을 담그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분기가 다르게
기관 투자자들의 입질이 생각보다는 많이 크게 본격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포트폴리오에 예를 들어서 0.5%를 담았다면은 이제는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 투자도 2배로 넘어서면서 앞서 0.5%를 담았던 기관 투자자들은 이걸 1%로 늘리고 수익이 괜찮으면 이게 2%, 3% 정도까지 이제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시장이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시장이지만 앞으로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바뀌게 될 공산이 큽니다. 다음 사이클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선물 시장을 악용해서 이 큰 손들이 장난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걸 웹도덕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옵션이나 이런 선물 시장에서 하락에 베팅하고 얼마든지 비트코인을 공매도할 수 있었고 현물 생태계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선물을 활용해서 비트코인 시장의 급락을 주도한 사례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15% 하락장에서도 투자자들이 힘들어하지만 예전에는 반토막 날 때가 굉장히 많았고 심지어는 반의 반토막도 4번이나 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선물 시장의 이 웹도덕 현상이 생각보다는 많이 줄어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현물 생태계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옛날처럼 반토막이나 반의 반토막으로 선물 시장을 악용하기 힘들어졌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전 사이클하고는 많이 틀려질 거고 앞으로는 정상적인 다른 자산 시장, 한마디로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과 같은 물론 자산 시장은 이러한 변동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과 같이 반의 반토막씩 나는 그러한 무식한 시장은 이제는 지나가고 앞으로는 마치 주식 시장과 같은 형태로 성장을 하되 주식 시장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거예요. 과거의 사이클과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고 앞으로의 사이클은 주식 시장과 비슷하게 흘러가되 지금은 이제 나스닥하고 비트코인이 어떤 의미에서는 동행성을 갖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나스닥이 올라가는데 비트코인은 힘을 못 쓰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언젠가는 나스닥 시장을 추월해가지고 커플링이긴 한데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향후에 어떤 사이클은 등락을 거치긴 하겠지만은 횡보나 하락장은 과거에 비해서 적게 그리고 상승 사이클은 더 높게 더 길게 갈 수 있겠죠. 교수님만의 코인 투자 원칙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사실 이런 걸 권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정석 투자가 뭔지 이걸 한번 특히 입문자일수록 많이 생각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일반 주식시장보다 훨씬 큽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일반 주식보다 훨씬 커요. 그런데 하물며 기타 알트코인들은 이 변동성은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올라갈 적에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올라가긴 하지만 한번 하락을 하면은 또 끝간데 없이 추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변동성이 큰 데는 그런 시장은 눈을 돌리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주식 시장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은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패시브 펀드입니다. 패시브 펀드가 펀드 매니저들이 그렇게 공들여 골라낸 그 유망 종목들, 액티브 펀드보다 역사적으로 훨씬 수익률이 높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됐어요. 그렇죠? 워렌 버핏도 그거 가지고 내기를 걸어서 입증한 사례도 있고.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우리가 패시브 펀드 전략을 쫓아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투자금이 100이라면 암호화폐 시총 비중대로 가는 겁니다. 즉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4%면 내 투자금 100 중에서 54%는 비트코인에 그 다음에 18%는 이더리움에 그리고 나머지 한 25%를 기타 알트코인 즉 액티브 펀드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그냥 적립식 투자로 계속 끌고 가시는 거고 나머지 한 25%나 30%를 본인이 공부한 것에 비추어서 가장 안정적이고 성장성이 있는
테마별 1등 코인이나 레이어 1이나 레이어 2 코인 중에서 하나씩 해서 5개 정도를 엮어가는 이러한 큰 그림을 그리신다면 이게 한마디로 패시브 펀드 투자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적립식 장기 투자는 그 나름대로 장점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에서 25%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투자하시고 싶은 성향대로 여기는 좀 리스크가 있어도 한번 해볼 만한 거니까 이장은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의 요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최근에 본업은 이제 작가이기 때문에 어떤 작가 본연의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제 세상사를 이제 들여다보게 되고, 그런데 그중 하나가 우리 통화의 미래예요. 앞으로는 법정 앞에 CBDC, 스테이블코인 이런 것들이 이제 치열하게 이제 경쟁을 하게 되면서 기축 통화가 다원화되고 통화의 종류가 이제 다양화될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한 나라의 패권적 통화가 공급자 중심에서 이렇게 발행이 됐다면 앞으로는 이제 소비자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통화를 입맛에 맞추어 거래에 활용하게 되는 이러한 소비자 중심 사회로 통화 시장도 바뀌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과거에 무역 같은 경우는 이건 전문가의 영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용장도 개설을 해야 되고 은행 금융도 일으켜야 되고 그 상품의 수입국과 수출국의 어떤 현지 시장도 잘 알아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외 직구를 하실 때 클릭 한 번으로 누구나 무역을 할 수 있는 이제는 소비자 중심으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통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예를 들어서 달러면 달러 같은 미국이 발행하는 거를 쫓아갈 수뿐이 없는 그러한 통화 시장이었다면 앞으로는 개인 누구나가 클릭 한 번으로 자기가 원하는 통화를 골라서 결제 쓰고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회로 이제 바뀌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는 통화혁명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최근에 이제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모든 돈의 미래 비트코인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업 투자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앞으로의 사업, 투자 계획, 목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작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치에 내가 무슨 테마의 글을 좀 써야겠다라고 해서 이미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제가 글쓰기에 전념을 하고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홍보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최근에 오이키 교수의 마지막 코인 수업이라는 이런 클래스를 개설을 했습니다. 제 개인 유튜브 홍익기의 경제산책을 보시면 이 개설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저는 이 클래스를 어떻게 운영할 생각이냐면 먼저 투자를 하시려면 확신이 서야 돼요. 그 확신이 서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탄생한 시대적 배경은 뭔지, 비트코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개발이 됐는지, 즉 비트코인의 철학과 사상은 뭔지, 그리고 거기에 동의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장기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이제 마음이 갖춰진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갖고 있는 투자법, 예를 들어서 패시브 펀드 투자라거나 그 다음에 횡보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균형보건 포트폴리오라거나 그 다음에 적립식 장기 투자의 장점은 뭔지, 그 다음에 하락장에서도 잃지 않는 롱숏 전략이라거나 이러한 투자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생각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성정길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생각보다 변동성이 큰 아직은 위험 시장입니다. 앞으로 법적 토대가 갖춰지고 이 소비자 보호법이라거나 그 시행이 이제 강력해지면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정석 투자, 안정적인 투자, 변동성에 크게 노출되지 않는 투자 이런 쪽으로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십사 하는 점과 또 하나는
결국은 이 시장도 공부입니다. 예, 알트코인을 어떤 걸 선정해야 될지, 매입 시기는 언제인지, 매도 시기는 언제인지를 알려면 결국은 공부하는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첫째도 공부, 둘째도 공부, 셋째도 공부입니다. 감사합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네,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예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요즘에 저 이효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효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제가 또 언제 이효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부를 많이 이루셨죠.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빗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개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 주십니다. 남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